여기 누구세요? 낯선 남자가 내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집은 제가 산 집입니다. 등기도 넘어왔어요. 전화기 너머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집 팔았어. 우리 진짜 힘들었어. 캄보디아에서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그게 매매 계약서였어요. 50년을 살던 집, 남편과 쌓아 올린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엄마는 이제 요양원 가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편한 거예요. 공원 벤치에 누워 별을 보며 흐느꼈다. 팔순을 앞둔 노인이 갈 곳 없는 노숙자가 된 밤. 그날 79살 박분남 여사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월의 햇살이 수원 구도심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분남 여사는 올해로 79, 팔순을 코앞에 둔 나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 끓이고 밥 한 공기 뜨고 마당 쓸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산지 어느덧 50년. 남편 박철수 씨와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쌓아 올린 집이었습니다. 당시엔 수원 외곽이라 땅값도 싸고 주변엔 논밭뿐이었죠.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판으로 나가고 분남 여사는 품팔이며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샀고 손수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은 감나무도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을 이웃들과 나눠 먹곤 했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늦었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정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 제 앞가림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큰딸 미정이는 서울 강남에서 잘 산다고 했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무슨 사업을 한다며 폼 잡고 다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와서는 이것저것 자랑하곤 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돼서 건물 하나 샀어요.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있어요. 분남 여사는 그저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고생 끝에 잘 살게 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정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집을 유심히 둘러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요. 기둥이 다 썩었네. 천장도 곧 무너지겠어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연신 집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가 싶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위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위치가 정말 좋네요. 재개발만 잘 터지면 대박입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이런 입지 흔치 않습니다.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분남 여사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해치겠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 옥자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분남이 요즘 딸이 자주 오더만. 그래, 가끔 들르지. 조심해. 요즘 자식들이 부모 집 노리는 경우 많다던데. 아이고, 우리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분남 여사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이와 도연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고 무언가 준비해 온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식당에서 갈비탕을 시켜주며 미정이가 슬쩍 화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남편이 사업이 좀 어려워요. 투자한 곳이 부도가 나서요. 도연이가 미정이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밀려 있어요. 이자만 매달 100만 원씩 나갑니다. 분남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평생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어머님 집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분남 여사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칠 뒤 또 찾아온 미정이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우리한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담보라도 좀 세워주시면요. 분남 여사는 딸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미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간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달라는 건가?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엔 도연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이 집이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대요. 지금 팔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3억은 거뜬히 받으실 겁니다. 팔아서 어머님은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고 우리도 빚 좀 정리하면 딱이죠. 어머님도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분남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너희 아버지랑 평생 일궈온 집이란다. 이 마당에 감나무도 내 아버지가 심은 거야. 절대 못 팔아. 도연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분남 여사는 알았습니다. 저 눈빛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 속에 탐욕이 들어있다는 걸. 며칠 후 미정이가 다시 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우리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편하게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거기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친구들도 많대요. 혼자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집 팔면 엄마도 좋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라고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분남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애들이 날 버리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그날 밤 분남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의 감나무가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렇게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미정이야. 목소리가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팔순인데 우리가 효도 좀 해야죠.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분남 여사는 귓속이 멍했습니다. 어제까지 집 팔라고 하던 딸이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 캄보디아 어때요? 앙코르와트도 보시고 좋잖아요. 비행기 표도 우리가 다 끊을게요. 호텔도 좋은 데로 예약했어요. 엄마, 우리 효도하게 해줘요. 분남 여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을 팔라고 하던 눈빛,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던 차가운 표정. 그런데 갑자기 효도 여행이라니. 말없이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분남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외국 구경 한번 못 해본 분남 여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여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해외여행 한번 가봅시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고 갈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옆집 옥자 할머니가 또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분남이 딸이 여행 보내준다며? 응,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 요즘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조심해야 해. 옥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정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여행 책자와 사진들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앙코르와트예요. 정말 멋지죠? 이런 데도 가고 유람선도 타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올 거예요. 분남 여사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웅장한 유적지와 아름다운 풍경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미정아, 돈은 괜찮겠니? 지난번에 빚이 많다고 했잖니.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 정도 돈은 있어요. 효도 여행인데 아끼겠어요? 우리 엄마 팔순 기념으로 가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분남 여사는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의심했나 봐. 자식이 효도하겠다는데 뿌리쳐서야. 결국 분남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미정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진짜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짐 챙기는 것도 다 도와드릴게요. 여권도 만들어야 하니까 내일 사진관 가요. 다음 날부터 여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이는 매일같이 와서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옷도 새로 사주고 여행 가방도 샀습니다. 엄마, 이 옷 입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모자도 하나 사야 해요. 거기 햇볕 엄청 세대요. 분남 여사는 딸의 정성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출발 전날 도연이가 미정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드디어 출발이시네요. 정말 기대되시죠? 분남 여사는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무섭지 않을까? 미정이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 어머님, 이거 하나만 처리하고 가야 해요. 분남 여사는 긴장했습니다. 그게 뭔데? 도연이가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행자 보험이에요. 요즘 해외에서 사고 나면 복잡하잖아요. 특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요. 만에 하나 아프시거나 다치시면 치료비가 엄청 나와요. 이거 하나 들어놓으면 안심이에요. 미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안심하고 다니려면 이거 꼭 해야 해요. 다른 분들도 다 하는 거예요. 분남 여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했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니? 도연이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보험 가입자 이름이고요. 여기는 보험 금액이에요. 여기는 해외 의료비 보장 범위고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이름 쓰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분남 여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 미정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다 냈어요. 엄마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도연이가 도장을 꺼내 분남 여사 손에 쥐어줬습니다. 분남 여사가 언제 맡겼는지도 모를 도장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가져왔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빨리 처리해야 내일 출발할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재촉했습니다. 엄마, 빨리요. 시간 없어요. 보험 처리 안 하면 못 가요. 결국 분남 여사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도연이가 재빨리 서류를 걷어들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어요. 그날 밤 분남 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처음으로 외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아까 도장을 찍을 때 도연이 눈빛이
이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류를 걷어들이는 모습도 수상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보험이라잖아, 보험. 분남 여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이와 도연이가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분남 여사는 공항의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와, 여기가 공항이구나. 평생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큰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 더욱 긴장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분남 여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몸이 붕 뜨는 느낌. 무서웠지만 동시에 신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 아, 내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구나. 몇 시간 후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엄마, 여기 날씨 더우니까 물 많이 마셔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분남 여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간판들, 낯선 사람들, 낯선 건물들. 모든 게 신기하고 어색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구경 다닐 거예요. 분남 여사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래, 잘 왔어. 미정이가 효도해 주는 건데 의심하지 말자.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도연이가 어디론가 전화하는 걸 봤습니다. 네, 도장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돼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묘하게 냉정했습니다. 분남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남 여사는 낯선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와 알아듣지 못할 말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미정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낯선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쌀국수는 입에 맞았습니다. 엄마, 오늘 앙코르와트 갈 거예요. 정말 멋진 곳이래요. 도연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예요. 어머님 평생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관광버스에 올라 앙코르와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캄보디아의 풍경, 야자수와 낯선 건물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앙코르와트에 도착하자 분남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웅장한 석조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거야? 미정이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엄마, 여기 서세요. 제가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분남 여사는 어색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평생 사진을 많이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웃으세요. 네. 사진을 찍고 유적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었지만 꼭대기에서 본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평생 집안에서만 살았던 분남 여사에게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점심은 현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매운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음식은 먹을 만했습니다. 엄마, 입에 맞으세요? 응, 괜찮네. 도연이가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님, 한잔 하시죠. 기념으로요. 분남 여사는 평소엔 술을 안 마셨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후에는 현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이 호객하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미정이가 스카프를 하나 사줬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죠? 선물이에요. 분남 여사는 고마웠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내가 괜히 의심했어. 저녁에는 호텔 근처 마사지샵에 갔습니다. 엄마, 여기 마사지 유명해요. 한번 받아보세요. 처음 받아보는 마사지였습니다. 어색했지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분남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해봤을까? 평생 나 자신을 위해 쓴 게 뭐가 있나?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으셨죠? 응, 정말 좋았어. 고마워, 미정아. 미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내일도 재밌는 곳 갈 거예요. 밤이 깊어 분남 여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함께 왔을 텐데. 잠시 남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관광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유적지를 보고 배를 타고 호수도 구경했습니다. 분남 여사는 점점 여행에 익숙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로비에서 쉬다 가요. 방 올라가기 전에 음료수나 한잔 하시죠. 로비 카페에 앉아 주스를 마셨습니다. 분남 여사는 피곤해서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도연이가 가방에서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분남 여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그게 뭔데? 도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하나만 더 사인해 주세요. 이건 병원 응급보험이에요. 분남 여사는 불안했습니다. 저번에 보험 든 거 아니었어?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기본 보험이고요. 이건 응급실 전용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갈 수 있게요. 여기 외국이잖아요. 뭐라도 있으면 큰일이에요. 도연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역시나 복잡한 글씨들과 영어로 가득했습니다. 다 영어라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어머님은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분남 여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보험이 맞니?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것도 우리가 다 처리한 거예요. 미정이가 재촉했습니다. 엄마, 빨리 하세요. 사람들 보는데 왜 이래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분남 여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도장을 꺼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어요. 내일 또 일정 있잖아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분남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여행 와서 계속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재촉하는지. 하지만 미정이와 도연이를 바라보니 의심하는 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결국 분남 여사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빨간 도장이 또다시 찍혔습니다. 도연이가 재빨리 서류를 걷어들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미정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방 올라가서 쉬어요. 내일 또 바쁠 거예요. 분남 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서류에 적힌 글씨들이 어른거렸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보험이겠지. 미정이가 나한테 거짓말할 리 없어.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왜 도연이는 서류를 그렇게 급하게 챙겼을까? 왜 미정이는 주변을 의식하며 재촉했을까?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습니다. 분남 여사는 한국에 있는 집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와 낡은 장독대,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 이 여행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이와 도연이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끝났어? 응, 이제 완벽해. 한국 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드디어 우리 집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분남 여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섬뜩했습니다. 내 집 걱정이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남 여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추운 것도 아닌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분남 여사는 제대로 즐길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 들린 그 대화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 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도대체 무얼 처리한다는 걸까? 미정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분남 여사를 챙겼습니다. 엄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요. 사진 많이 찍어야죠. 하지만 분남 여사는 그 웃음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인지 가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도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분남 여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며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재밌으셨죠? 분남 여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좋았어. 고마워, 미정아.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분남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흘 전 설레며 왔던 길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할 때도 착륙할 때도 분남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분남 여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미정아, 나 좀 집에 데려다줘. 미정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바빠서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 여기 있어요. 분남 여사는 이상했지만 택시를 탔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남 여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누구세요? 대문 안에서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분남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여기가 내 집이야.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은 제가 산 집입니다. 일주일 전에 등기도 다 넘어왔어요. 분남 여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산 집이라니?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분남 여사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남자가 난처해했습니다. 저도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하고 샀어요. 부동산 통해서 다 처리했고요. 할머니가 주인이었다는 건 처음 들어요. 분남 여사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자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분남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정아, 나 엄마야.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았어. 뭐?
뭐라고? 분남 여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힘들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이 경매 넘어갈 뻔했어. 그래서 엄마 집 팔았어.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잖아. 분남 여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아? 미정이 목소리가 냉정해졌습니다. 엄마, 서류에 도장 찍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2번이나 찍었어요. 그게 매매 계약서였어요. 분남 여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잖아. 여행자 보험이라고. 미정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잘 안 보이니까 속인 거죠. 이제 와서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다 처리됐어요. 분남 여사는 주저앉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미정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는 이제 요양원 가세요.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그게 엄마한테도 편한 거예요. 엄마도 편하게 쉬는 게 낫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분남 여사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 주인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난처하네요. 정식으로 산 집이라 제가 비켜드릴 순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분남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자식들이 뛰놀던 마당,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분남 여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며 살았는데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분남 여사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미정이가 가져갔습니다. 엄마 집에 갖다 놓을게요. 그 말을 믿었는데 이제 그 집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공원에는 분남 여사 혼자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5월인데도 밤은 추웠습니다. 분남 여사는 벤치에 누워 가방을 베개 삼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흐느끼는 소리만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팔순을 앞둔 노인이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딸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찍었던 그 도장, 보험이라던 그 서류,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분남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추위에 분남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니 허리와 다리가 저렸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공원을 벗어났습니다. 근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역 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가방에 남은 돈이 8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행 갈 때 환전하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며 앞으로를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노숙하세요? 분남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갈 곳이 없어서요. 아주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 구청 복지과에서 일해요. 할머니 같은 분들 돕는 일하고 있어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식사하는 분도 있고 이야기 나누는 분도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얘기 나눠봅시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분남이 아니야? 분남 여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옆집 옥자 할머니였습니다. 옥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옥자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자주 와. 너야말로 왜 여기 와? 집에 무슨 일 있어? 분남 여사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자야, 나 집을 잃었어. 미정이한테 빼앗겼어. 옥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앉아, 천천히 얘기해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남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이야기부터 도장 찍은 이야기까지 집을 잃게 된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나도 아들한테 집 빼앗겼어. 등기 넘기면 세금 줄어든다고 속아서 넘겼는데 그 후로 연락도 안 와. 3년째 여기 와서 밥 먹고 있어. 분남 여사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안 보이더라. 나는 내가 친정 갔나 했어. 옥자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친정은 무슨,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는 거야. 우리 처지가 똑같네. 두 할머니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지관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서는 디지털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는 거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도 배워보세요. 요즘은 이것도 알아야 해요. 분남 여사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여기 카메라 버튼 누르면 돼요. 그때 분남 여사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찍었던 사진들. 선생님, 제가 찍어둔 사진.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세요. 자원봉사자가 갤러리를 열어줬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앙코르와트 앞에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 분남 여사는 한 장을 확대했습니다. 도연이가 내밀었던 서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뭔가 이상해서 몰래 찍어뒀던 것입니다. 사진을 확대하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자원봉사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젊은 대학생이었던 자원봉사자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매매계약서 같은데요. 여기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분남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보험 서류라고 했는데. 옥자 할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어디 내가 좀 봐. 아이고, 이게 집 파는 계약서네. 여기 주소도 써 있고. 분남 여사의 수원집 주소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서 그게 내 집이었어? 내가 도장을 내 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하신 거예요? 분남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이라고 했어요. 여행자 보험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서 못 읽었어요. 자원봉사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야 해요. 마침 그날 복지관에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오세요. 3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분남 여사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명백한 사기입니다. 해외에서 도장 받아서 국내에서 공증처럼 쓴 거예요. 고의로 속인 거죠.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싸워볼 가치는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부터 넣어야 해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소송까지.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료 법률 구조도 신청할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분남이 끝까지 싸워. 그 나쁜 것들한테 당하면 안 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복지관 직원들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분남 여사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임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비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래, 나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평생 일궈온 집이야. 끝까지 싸워야 해. 분남 여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정이와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딸과 사위.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기다려라, 미정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 거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당신 딸이 이래요. 하지만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분남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내고 증거를 모으고 법정에 서야 합니다. 팔순을 앞둔 노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분남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 집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미정이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분남 여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옆에는 옥자 할머니와 젊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떨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변호사가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분남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한테 사기당했어요. 집을 빼앗겼어요. 형사는 고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찍은 서류 사진, 등기부등본 사본, 미정이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 형사가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해외에서 서명받아서 국내에서 처리했다는 거죠? 네, 보험이라고 속였어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하겠습니다. 수사 들어가면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참고인 조사도 해야 하고요. 분남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찾아봐야 하고요.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분남이 우리 모임 하나 만들자. 나 같은 사람, 너 같은 사람 많을 거야.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치는 거야. 좋은 생각이네요.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이면 증언도 더 모을 수 있고 사회적 관심도 끌 수 있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공고를 붙였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님들의 모임. 며칠 뒤 첫 모임 날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7분, 할아버지 3분.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대 김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사업비 갚는다고 집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그 후로 아들이 잠적했어요. 은행에서 집을 가져간대요. 80대 이 할아버지도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딸이 투자하면 돈 번다고 통장을 맡아갔어요. 2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가만히 있지 말아요. 세상에 알려야 해요. 우리가 당한 일을요. 이런 일이 더 생기지 않게요. 한 자원봉사자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요즘은 SNS가 힘이세요. 사람들이 많이 보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영상 찍어드릴게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곧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79살 박분남입니다. 딸과 사위에게 집을 빼앗겼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가서 보험이라고 속아 도장 찍었는데 그게 집 파는 계약서였어요. 지금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당할 수 있어요.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충격이에요. 할머니 힘내세요. 제 친구 어머니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이거 사회 문제예요.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뉴스로 내보내고 싶어요. 분남 여사는 카메라 앞에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더 당당했습니다. 제 딸 이름은 이미정입니다. 사위는 강도연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뉴스가 방송되자 파장이 컸습니다.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강도연한테 당했어요. 저 사람이 투자 사기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예요.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강도연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친 정황이 나왔어요. 최소 5명 이상이에요. 모두 노인들이에요. 분남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만 속인 게 아니었구나. 원래 사기꾼이었어.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도연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요. 신용카드도 만들었고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정이도 공범일 가능성이 커요. 더 많은 증거가 모였습니다. 도연이가 운영하던 유령회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였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 할머니, 이 사람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 사기죠. 시민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할머니 사건 지원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근절 운동하는 단체예요. 법률 비용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옥자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분남이 봤지? 우리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 배신당한 부모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정기 모임을 열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요. 법도 바뀌어야 해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노인 대상 재산 사기 처벌 강화해 주세요. 가족이라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청원 동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노인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남 여사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물론 집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지관에서 모임을 마치고 분남 여사는 옥자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옥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옥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끝까지 가는 거야. 미정이랑 도연이 감옥 보낼 때까지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져.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분남 여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었고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저지른 범죄의 흔적들, 미정이가 공모한 정황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분남 여사는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증언을 연습했습니다. 판사님, 제 딸이 저한테 한 짓을 똑똑히 보여드릴 거예요. 법이 저를 지켜주길 바랍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남 여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도연이와 미정이는 결국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의하셨어요. 서류에 도장도 직접 찍으셨고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도연이가 운영한 유령 회사의 흔적, 불법 대출 기록들, 결국 기소됐습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분남 여사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옷을 골라줬습니다. 분남이, 오늘 당당하게 가자. 내가 피해자야. 떳떳하게 법정에 서는 거야. 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부모 모임 회원들, 시민단체 사람들,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의가 이길 거예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남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 판사석 앞에 증인석이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도연이와 미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남 여사는 미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개정선언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도현과 이미정은 피해자 박분남을 상대로 해외여행 중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찍은 계약서 사진, 등기부등본, 미정이와 도연이의 통장 내역, 집 매매 대금이 들어온 기록,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지인과 나눈 전화통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에 녹취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도연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 그 할망구 완전 호구야.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어머. 그냥 도장만 찍으셨어요. 보험이라고 했죠, 하. 그 나이에 계약서를 알겠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인데. 도연이가 비웃었습니다. 장모님은 무슨. 빨리 처리해야 우리가 사는 거지. 집값이 3억인데 마다할 이유 있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분남 여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구나.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검사가 또 다른 녹취를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정이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사셔. 솔직히 우리한테 좀 빨리 넘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팔순까지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빚 때문에 죽겠는데. 친구가 말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미정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라고 다 엄마야? 평생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제 우리 좀 생각해야지. 녹취가 끝났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분남 여사는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남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미정이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뒷바라지했어요. 학교도 보내고 시집도 보냈어요. 그런데 저 애가 목이 메었습니다. 저 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산다고, 빨리 넘기라고. 분남 여사는 미정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정아, 내가 날 낳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걸 잊지 마. 미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남 여사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변론했습니다. 도연희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 사기이며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증인 신문, 증거조사, 최후 진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선고 날짜를 고지했습니다. 2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분남 여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2주일 후 선고 공판 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사기죄 및 문서 위조죄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이미정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환수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미정이는 오열하며 분남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하지만 분남 여사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밖에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옥자 할머니가 분남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분남이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분남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당신 딸이 대가를 치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집은 아직 못 찾으셨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새 출발하실 수 있어요. 분남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이미 새 주인에게 넘어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분남 여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5월의 햇살, 모든 게 시작됐던 그 계절의 햇살이 다시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 분남 여사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수원 외곽의 낡은 빌라였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은 되찾지 못했지만 분남 여사는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이사 축하로 찾아왔습니다. 분남이 여기 괜찮네. 작지만 아늑해. 우리 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자. 두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자야,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그냥 이렇게만 살기엔 아깝잖아. 옥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분남이 우리가 겪은 일,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자. 법률 교육 같은 거 하면 어때? 사기 안 당하는 법 가르쳐주는 거지. 분남 여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잖아. 두 사람은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하고 싶어요. 사기 예방 교육이요.
복지관장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너무 많아요. 할머니들이 직접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와닿을 거예요. 첫 강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분남 여사는 떨렸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옥자 할머니가 격려했습니다. 분남이가 제일 잘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면 돼. 첫 강의 날 아침, 복지관 강의실에는 30명 넘는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분남 여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분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딸에게 집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캄보디아 여행을 갔을 때 보험이라고 속아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제 집을 파는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해요. 분남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도장은 절대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도 의심해야 합니다. 서류는 꼭 읽어보고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도장 달라는 소리 들었어요. 이제 안 줘야겠네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분남 여사는 뿌듯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분남 여사와 옥자 할머니는 전국을 다니며 강의했습니다. 노인 인권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분남 여사는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니? 네, 할머니. 저예요. 분남 여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정이의 아들 민준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정말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분남 여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보고 싶구나. 저도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 많이 울어요. 할머니한테 용서받고 싶대요. 며칠 후 복지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이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분남 여사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미정이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미정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내가 미쳤어.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엄마를 엄마로 안 봤어.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분남 여사는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딸, 자신을 배신한 딸. 분남 여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일어나. 미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은 너무 컸어. 미정이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분남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키워야 해. 이젠 내가 날 지켜야지. 내가 늙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내가 옆에 있어야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평생 속죄하며 살게. 분남 여사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알려줄 게 있어. 사람은 돈보다 소중해.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어. 그걸 꼭 기억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석 달 후,
분남 여사는 복지관 대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분남 여사.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잃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집을 딸에게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장은 믿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청중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옥자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분남아, 정말 잘했어. 변호사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 손을 잡고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분남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계절의 햇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집은 잃었지만 나를 찾았어요. 더 강해졌어요. 복지관을 나서는 분남 여사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팔순을 맞은 나이.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옥자 할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분남아, 다음 주에는 부산 간다며? 응, 거기서도 강의해. 우리 바쁘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두 할머니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배신과 절망을 딛고 일어선 두 여인의 당당한 뒷모습.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들은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수원 구도심. 분남 여사가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서 있을 것입니다. 집은 잃었지만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도장은 믿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분남 여사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박분남 여사는 집을 잃었지만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상처받으셨나요? 혹은 주변 어르신이 비슷한 위험에 처해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일어섭니다. 이 영상이 작은 경각심이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각심이 누군가의 재산을 지킵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억하세요. 도장은 믿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황제 사연이었습니다.